자, 이번 강의는 수원의 첫 번째 내용인 거듭제곱근이야. 중학교 3학년 때도 이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간단히 배웠었는데 그거 살짝 설명하고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 중학교 3학년 때 제곱해서 3이 되는 수, 즉 x를 제곱하면 3이다라고 식을 세우면 이 x는 제곱해서 3이 되는 수잖아. 이거를 우리가 중학교 때 뭐라 불렀냐? 이 x를 3의 제곱근이라고 불렀고, 제곱에서 3이 되는 수가 우리 중학교 때 배운 대로 의하면 루트 3과 마이너스 루트 3이 있었잖아. 그때 이 루트 3을 3의 양의 제곱근, 마이너스 루트 3을 3의 음의 제곱근이라고도 불렀고, 이거를 루트 3이라고도 읽지만 우리말로, 그러니까 한글로 읽으면 이거를 뭐라고도 부른다고 했었냐면 제곱근 3이라고도 읽었어. 루트 3 제곱근 3. 자, 오늘 이제 고등학교 내용은, 수원의 내용은 제곱이 뿐만 아니라 이거를 세제곱, 네제곱, 의미 문자인 n제곱을 넣었을 때 해석하는 걸 배우는 거야. 자, 확장시켜 볼게. 어떤 수를 n번 제곱해서 a가 된대. 그러면 이때 중학 3학년 때 배웠던 걸 그대로 응용하면 x라는 녀석을 n번 제곱하면 a가 되니까 이때 이 x를 뭐라 부르냐면 a의 n 제곱근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왼쪽 식을 보세요. x를 a의 n 제곱근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몇 차 방정식이야? 그렇지, n차 방정식이겠지. 1차 방정식은 해가 1개, 2차 방정식은 해가 2개. 그럼 n차 방정식은 해가 모두 몇 개냐면, 그렇지, n개가 되는 거야. 즉 a의 n 제곱근에 n 제곱근이라고 부르고 x를, 그거의 개수는 n차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n개다라는 거지. 자, 그리고 그 n개 중에 잘 들어보세요. x를 n번 제곱해서 a가 되는 수가 모두 n개인데 이 안에는 실수도 들어있고 허수도 들어있을 거야. 그리고 그 실수 중에 한 개가 바로 뭐냐면 n번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우리는 기호로 요렇게 써. 중학교 때 배웠던, 여기 보면 실은 다 이 안에 2가 생략되어 있는 거다. 2번 제곱해서 3이 되는 수라는데 우리가 제곱되는 수는 많이 쓰이니까 여기를 보통 생략하고 쓰는 거였던 것 뿐이야. 근데 이제부터 제곱이 아닌 경우, 즉 3제곱이든 4제곱이든 n제곱이든 2가 아닌 이상의 제곱은 반드시 표시하게끔 되어 있다고. 자, 그리고 이거를 뭐라고 읽냐면 너를 읽는 방법은 n 제곱근 a라고 읽는 거야. 좀 슬슬 벌써 헷갈리기 시작하지? 자, 다시 한번 점검할게. 어떤 수를 n번 제곱해서 a가 되는 이 x를 우리는 a의 n 제곱근이라고 부르고, 당연히 a의 n 제곱근은 이 왼쪽에 있는 방정식이 n차 방정식이다 보니 당연히 a의 n 제곱근은 모두 n개가 되겠더라. 근데 이 n개는 실수도 있고 그 근은, 제곱근은 실수도 있고 허수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실수 중에, 즉 n번 제곱해서 a가 되는 그 실수 중에 바로 하나가 실근이 n제곱, 이렇게 쓰고 읽을 때는 n제곱근 a라고 있다라는 거야. 이쯤에서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이 녀석이야. 뭐뭐의 n제곱근과 n제곱근 a. 이게 용어가 비슷하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많이 혼동하고, 가끔 학교 시험 문제에 이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도 종종 나오거든. 그래서 그냥 간단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거야. 뭐뭐의, 실은 이제 굳이 문자로 해석을 하자면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 a의 n제곱근이라고 말하는 거는 이건 어떤 방정식의 근을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뭐뭐의 n제곱근이라고 넣으면 우리 친구들은 이거를 이 왼쪽에 있는 방정식을 쓸 수가 있어야 돼. 그리고 a의 n제곱근은 당연히 n차 방정식이니까 n개라는 거지. 그 중에서 실근 하나, a n제곱근 중에서 실근 하나가 바로 이렇게 쓰고 읽을 때는 n제곱근 a라고 하는 거야. 이게 되지. 뭐뭐의가 붙으면 우리는 표현 방법을 방정식으로 쓸 수 있어야 되고, 의가 없으면 바로 이런 거듭제곱근의 기호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어야겠더라. 살짝 연습해 볼게. 만약에 5의 3제곱근을
식으로 나타내라 라고 하면 여기 의란 말이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우리 친구들이 방정식으로 표현해야겠어. 그래서 3번 제곱해서 5가 되는 수란 뜻인 거니까 어떤 수를 3번 제곱해서 5가 된다. 이게 바로 5의 3제곱근의 3제곱근을 나타내는 식인 거야. 방정식인 거야. 3차 방정식이구나. 당연히 3차 방정식이니까 5의 3제곱근은 모두 몇 개더라? 3개가 있다. 그 중에서 좀 더 공부하겠지만 실수 몇 개, 허수 몇 개 우리가 셀 거라고. 자, 근데 5의 3제곱근 중에서 하나가 3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쓰고 읽기로는 3제곱근 5라고 읽는다는 거야. 자, 의가 있으면 방정식으로, 의가 없으면 거듭제곱근의 기호로 표시하는 거. 뭔 말인지 알겠지? 자, 이 다음에 선생님 아까 예고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뭘 공부를 할 거냐면 뭐뭐의 몇 제곱근이라고 하면 그게 방정식으로 표현되니까 그러니까 즉 A의 n 제곱근이라고 하면 그게 n차 방정식으로 표현이 되니까 해가 제곱근이 거듭제곱근이 n개 만들어진다고 했잖아.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실수와 허수가 과연 실수는 몇 개고 허수는 몇 개인지 그 개수를 한번 판단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건데 여러 가지 해석하는 방법보다는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근데 그거 중에서 선생님들 뭘 선택했냐면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그래프를 가지고 뭐뭐의 n제곱근 즉 실수 제곱근이 몇 개 있는지를 한번 판단을 해볼 거야. 자, 이쪽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쓰면 선생님이 이 x를 뭐라 부른다고 했니? a의 n제곱근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과정 또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또는 중학교 2학년의 연립방정식과 그래프 이런 단원에서 어떤 이런 방정식이 있다고 한다면 이 방정식에 해라는 거는 y는 fx의 그래프와 y는 gx 그래프의 교점이 이 방정식의 해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그지? 이런 개념을 좀 끌어다 쓰게 되면 너무 지저분하네? 이런 개념을 좀 끌어다 쓰게 되면 A의 n제곱을 나타내는 이 식에서 x, 실근의 개수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면 이거의 왼쪽 좌변에 있는 녀석의 그래프를 그리고 y는 a, 상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의 개수를 산다면 그게 바로 A의 n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 실근의 개수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선생님과 같이 한번 그래프로 해석해 볼 건데 첫 번째는 n이 짝수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짝수. 즉 n이 2, 4, 6, 8 이렇게.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y는 x의 제곱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건 이미 우리가 중3 때부터 되게 많이 공부를 했었지, 그렇지? 축까지 한번 그려볼까?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y는 x의 4제곱, y는 x의 6제곱 이런 녀석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볼 거야. 우리가 아직 4차함수, 6차함수 이런 걸 배우지 않았지만 근데 우리가 안 배웠다고 그래프를 못 그리는 게 아니라 그래프라는 거는 하나의 방정식의 해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잘 그래프를 모르겠으면 엑셀 값을 넣어가면서 대응하는 순서상을 찍어보면 그래프가 완성이 되겠지. 자, x의 4제곱에 x에 0 넣을 거야. y 얼마야? 0이지? 그러니까 여기 지나. 1 집어넣으면 얘도 1이고 얘도 1이야. 그러니까 1 집어넣으면 1이야. 똑같이 1 나오고 y 집어넣어도 1 나오고 1 집어넣어도 1 나오고. 근데 2를 집어넣으면 얘는 지금 하얀 게 y는 x 제곱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x의 4제곱은 2를 집어넣으면 이게 4제곱이 16이잖아.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4 나오는데 여기다 2 집어넣으면 16이 나온다고. 마이너스 2 집어넣어도 16이 나오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지. x의 6제곱이면 0하고 1 땐 똑같지만 2 넣으면 훨씬 커지겠지. 2 넣으면 64가 되잖아. 그러면 이제 2 넣으면 64가 돼가지고 그래프가 이렇게. 즉 x의 짝수 제곱인 함수들의 그래프는 다 비슷하게 생겼다라는 거지. 다 이차함수처럼 생겼는데 차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두 그래프 간격이 좁아지더라. 즉 y축에 가까워지더라. 그리고 x의 짝수 차수 그래프들의 또 특징은 그래프 자체가 y축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n이 만약에 n이 짝수가 되게 되면 x의 n제곱의 그래프는
항상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다라는 거지. n이 짝수인데 뭐 2, 4, 6, 8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프는 더 오므라드는 거고. 자, 이 다음에 이제 우리는 y는 a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y는 x의 n이고 그래프와 y는 a의 그래프를 그릴 텐데 이제 y, a는 상수함수잖아. 그렇지? x축과 평행한 상수함수인데 만약에 a가 양수라면 여기 이 시점에서 노란색으로 할까? 만약에 a가 양수라고 된다면 y는 a는 이렇게 생기겠지. 그럼 교점이 모두 몇 개야? 교점이 2개네. 그러면 a의 n제곱근 x는 모두 n개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실수는 모두 몇 개 있더라? 그렇지, 2개 있더라. 이런 경우 한번 정리를 해볼까? 케이스 1 n이 뭐고? 짝수고 a가 뭐면? 양수면 실수 제곱근은 모두 몇 개다? 2개더라. 두 번째, n이 짝수고 a가 만약에 뭐라면 0이라면 a가 0이라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네? 그럼 몇 점에서 만나? 한 점에서 만나지. 그랬을 경우에는 실수 제곱근은 1개더라. 자, n이 짝수고 이번에는 a가 음수라고 할 거야. a가 음수면 이렇게 그려지네. 그러면 이 y는 x n제곱이랑 그래프랑 만나? 안 만나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실수 제곱근은 0개더라가 되겠네. 이렇게 그래프로 해석하면 훨씬 실수 제곱근이 몇 개인지 확인하기 정말 쉽지, 그치? 자, 이번에는 n이 홀수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자, 근데 이제 우리가 n이 홀수일 때를 한번 해석을 해보려면 지수가 홀수일 때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잖아. 자, 일단 간단하게 한번 해보고 다시 정리를 하자. 자, y는 x는 이렇게 생긴 건 다 알죠? y는 x의 세제곱 3차 함수 그래프의 간단한 개형은 우리가 보일 때도 배우는데 혹시 기억 안 날까봐 0 넣으면 0이고요. 1 넣으면 얘도 몇 가지는 똑같네.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 근데 2 넣으면 어떻게 변해? 8로 가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로 가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곡선으로 그려지게 돼. 차수가 5로 늘리잖아? 차수가 5로 늘리면 2를 집어넣으면 32까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2까지가 되면서 그래프가 더 경사가 급해지면서 그려진다는 거지. 하지만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칠판에서 보는 것처럼 지수가 홀수면 그래프가 직선이든 곡선이든 공통적 특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3, 4분면에서 시작해서 1, 4분면으로 원점을 지나고 계속 증가하는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n이 홀수라고 한다면 y는 x의 n제곱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거라는 거지. n의 차수 커질수록 더 경사가 급해지더라.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는 y는 a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y는 a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이 지금 x의 n제곱에 n이 홀수일 때 x의 n제곱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y는 a는 a가 양수든 a가 0이든 a가 음수든 몇 점에서밖에 만날 수가 없어. 한 점에서밖에 만날 수가 없겠지. 자, 그래서 n이 홀수면 a가 양수든 a가 0이든 심지어 a가 음수든 실수 제곱근은 실수 제곱근은 오로지 몇 개다? 1개다라는. 자, 이걸 다 뭐 n이 짝수일 때 a가 양수, 음수 막 0 이거 외우려면 힘들어.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 x의 짝수 제곱의 그래프와 x의 홀수 제곱의 그래프를 머릿속에 기억한 다음에 마음속으로 선을 그어서 교점이 몇 개인지로 실수 제곱근의 개수를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거듭 제곱근의 정의, 그 다음에 그 거듭 제곱근 중에서 실수 거듭 제곱근이 모두 몇 개인지 한번 공부를 해봤고, 자, 이제 설명 마지막으로 뭘 공부를 할 거냐면 거듭 제곱근의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개념 영상을 마무리할 생각이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중학교 때 대부분 많이 했었어. 자,
중학교 때 이걸 루트 A 제곱근 A라고 하지. 루트 A 제곱근 A 곱하기 제곱근 A를 하면 제곱근 B를 하면 루트 AB 이렇게 썼잖아. 그리고 루트 A 나누기 루트 B 이렇게 하게 되면 루트 B분의 A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했던 거 기억나지? 그지? 얘를 역시 일반화시키는 게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거라는 거지. 선생님이 이제 일반화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일반화라는 게 뭐냐면 꼭 특정한 숫자, 뭐 제곱, 세제곱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제곱근이 오더라도 똑같은 이제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는 일반화라고 부르는 거야. 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n제곱근 A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거듭제곱근의 계산, 첫 번째 거듭제곱근의 숫자 n제곱근 A 아까 무슨 뜻이라고 했죠? n번 제곱에서 뭐가 되는? A가 되는 수 중에서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n제곱근 A와 n제곱근 B 즉 거듭제곱근의 숫자가 똑같으면 우리는 하나의 거듭제곱근 안에 넣어서 계산할 수가 있더라. 그러니까 n이 2면 중학교 3학 했던 거랑 똑같은 거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 자, 또 마찬가지야. 거듭제곱근의 숫자가 똑같은 경우 나눗셈도 역시 하나의 거듭제곱근 안에 넣어서 계산할 수 있더라. 자, 두 번째. 자, n제곱근 A, n번 제곱하면 뭐가 되는 수? A가 되는 수다. 이거를 정말로 n번 제곱하면, 그렇지? n번 제곱해서 A가 되는 수인데 정말 n번 제곱하면 뭐가 돼야 돼? 그렇지? A가 되어야겠지? 마치 중학교 때 루트 2를 뭐 하면 제곱하면 아까 선생님 여기 이 숨어 있는 거라고 그랬지? 제곱하면 정말로 2가 되듯이 n제곱근 A도 n번 제곱하면 A가 돼야 돼. 거듭제곱근의 계산 법칙 두 번째 성질. 자, 세 번째는 n제곱근 A의 전체 n제곱을 하면 전체 n제곱을 하게 되면 이건 이런 의미인 거잖아. 거듭제곱근 A 곱하기 n제곱근 A 뚜두두두두두두 가서 마지막으로 n제곱근 A 이게 모두 몇 개 있는 거냐고 했냐면 n개가 있다는 뜻인 거다. 근데 아까 우리는 첫 번째에서 거듭제곱근 숫자가 똑같으면 하나의 거듭제곱근 안으로 넣어서 계산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역시 하나의 거듭제곱근 안에 A가 모두 n개가 있겠죠. 그래서 이 안에서 A의 m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야. 써놓고 봤더니 이게 뭘 이게 의미하는 거냐면 거듭제곱근 바깥에 제곱한 숫자가 거듭제곱근 안으로 들어와도 괜찮다는 뜻인 거라고. 알겠지? 자, 이제 거듭제곱근의 계산 성질 네 번째. n제곱근 A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 자, 그러니까 거듭제곱근이 두 개 붙은 거지. 이게 뭐 실은 복잡한 건 아니야. 이 안에 것부터 먼저 보면 n제곱근 A는 n번 제곱하면 뭐가 되는 수야? A가 되는 수야. 그리고 다시 바깥에 건 n번 제곱을 하면 이 안에 있는 숫자가 되는 수가 바로 이 녀석이다라는 거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까? 지수를 한번 생각해봐도 괜찮아. 어떤 수를 n번 제곱하면 n이가 된대. 그리고 다시 그 수를 몇 번 제곱을 한 건 n번 제곱을 하면 이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지. 즉, 이 전체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어떤 수를 n번 제곱하고 또 추가로 n번 제곱을 하면 a가 된다라는 뜻인 거라고.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지수법칙. 지수의 지수는 서로 뭐 하는 거다? 그렇지. 곱하는 거다. 즉,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n번 제곱하고 그리고 추가로 n번 제곱하면 a가 되는 거니까 지수법칙을 적용하면 mn 제곱번을 제곱을 하면 a가 된다고 쓸 수도 있겠네. 그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거듭제곱근의 거듭제곱근은 둘이 서로 곱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얘를 거꾸로 n제곱근 m제곱근 a라고 쓸 수도 있겠네. 어차피 거듭제곱근의 거듭제곱근은 서로 곱할 수도 있으니까. 자, 정리. 네 번째 성질의 정리. 거듭제곱근의 거듭제곱근은 둘이 서로 곱할 수도 있고 다시 순서를 바꿀 수도 있더라. 자, 처음에 거듭제곱근은 어려운 계산법이 아닌데 우리 친구들이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1학년 때 많이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되게 어색한 파트이기도 해. 그러니까 열심히 연습을 해서 좀 자연스럽게
마치 구구단위로 계산할 때 아무 생각하고 우리가 뭐 7, 9, 63 할 때 7에다가 7을 9번 더하면 이런 생각 안 하잖아. 그냥 아무런 의심 없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훈련을 해서 거듭제곱근을 좀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5번째. 자, n제곱근 a에 m제곱이 있다라고 쳐봐. 자, 근데 여기에다가 이런 성질이 있어. n제곱근 a의 m제곱인데 거듭제곱근의 숫자를 p배하면 이 안에 들어있는 숫자도 역시 p배할 수 있다는 게 바로 거듭제곱근의 성질 5번째가 되겠네. 이걸 나중에 이제 지수의 확장을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거듭제곱근을 막 지수로 바꾸게 되면 해석하기가 훨씬 더 편한데 지금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이거는 어떤 수를 n번 제곱을 하게 되면 a의 m제곱이 된다라는 거잖아. 이렇게 지수의 형태로 바꾼 다음에 양변에 똑같이 p제곱식을 이렇게 거는 거야. 양변에 이렇게 p제곱식을. 그럼 결국 이 네모라는 수는 np제곱을 하게 되면 이게 나온다라는 거잖아. 그렇지? 이 네모는 아까 여기 p를 쓰기 전에는 네모라는 수를 n번 제곱하면 a의 m제곱이 나오니까 이 네모가 이쪽을 뜻하는 건데 얘랑 같다고 했으니까 얘도 이 네모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상관없다라는 거지. 왼쪽에 p제곱을 하면 오른쪽도 p제곱을 했을 때 지수만 똑같이 p배를 하게 되면 그대로 등식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좀 어렵나? 근데 좀 어렵더라도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 다다음 단원에 있는 지수 확장을 하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듭제곱의 숫자에다 p배를 하게 되면 안에 있는 지수에다가도 p배를 하면 된다. 즉 똑같은 숫자를 곱해도 되고 똑같은 숫자를 곱해도 된다라는 거는 똑같은 숫자로 약분도 해도 된다는 뜻이겠지. 자, 이런 실점들은 이제 뒤에 문제 있을 테니까 거기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하기로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거듭 1-1-1 거듭제곱근의 개념을 공부해봤어. 자, 열공합시다.